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외교적, 군사적 파장을 고려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전략적 협력 가치를 부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혼란이 있겠지만 상호관세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올봄 들어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뉴스는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보유국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요. 일기 때 북미 대화를 주요 업적으로 꼽으면서 이번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재구축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김도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지난 일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여전히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Do you have any plans of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you had during the first mandate? Well, I would.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North Korea. We got along really good. W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we still do. 그러면서 북한은 확실한 핵 보유국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바 있습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며 미국이 비핵화 대신 핵 군축 등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말하진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다면 핵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차 북미 회담으로 한국의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1차 북미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올림픽은 이보다 앞선 2월에 열렸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우리나라 역시 관세 직격탄을 맞을 전망인데요. 관세 협의차 조금 전 미국에 도착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제 막 한미 간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며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가치를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승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인 4월 2일부터 더 큰 관세인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불공평한 관세에 따라 미국이 수년간 갈취당했다는 논리입니다. No, I'm not going to bend at all. Aluminum or steel or cars. We've been ripped off as a country for many, many years.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대표부 등을 만나는 정 본부장은 한국의 전략적 협력 가치를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막 한미 간의 본격적인 이제 협의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고 결국은 또 개별 국가들과 또 협상을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특히 개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 관세율 채점 기준을 파악해 설득하겠다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방법과 설득 논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전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의 고위급 회담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안에 합의할 것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휴전에 대해 말을 아꼈던 푸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는데 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휴전안을 지지한다면서도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당국자들이 30일 휴전안에 합의한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It's up to Russia now, but we'v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both parties, actually. We can, but I hope it's not going to be necessary. Sure, we can pressure. 전 세계가 러시아의 반응에 주목했지만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휴전안에 대한 답변 대신 군복을 입고 쿠르스크를 찾았습니다. Наша задач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окончательно разгромить противника, окопавшего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을 쉽사리 수용하지 않는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시큰둥했던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 방문 하루 만에 휴전안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0일 휴전안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제안일 뿐이고 장기적인 평화와 분쟁의 근본적 원인 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거절의 뜻으로 읽히는 푸틴의 답변에도 협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푸틴과 기꺼이 통화할 의사가 있다면서 현재 크렘린궁과 휴전에 대한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휴전안을 받아들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유리한 조건을 얻을 때까지 휴전안 줄다리기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처리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탄핵에 이를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백길종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석 달이 넘는 심리 기간을 거친 헌법재판소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여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이 언론 브리핑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질의응답에서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재량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가 활용된 게 확인된 만큼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PC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며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재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저희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가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의 선고 날짜가 언제로 잡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에서 최대 관심은 과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지에 쏠렸었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는 전원 일치로 의견이 모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이 아직 일치되지 않은 의견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의 훈련 개정 과정을 두고 재판관 3명의 별개 의견이 있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뜻에 동참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심판 청구는 별개 의견도 없이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보였던 전원 일치 의견 기조가 계속됐습니다. 이 결정은 주문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 때는 4대4로 의견이 갈리면서 정치권에선 재판관들의 진보, 보수 성향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릴 것인지 관심이 모였는데 의견이 합치된 선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연이은 전원일치 결정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때도 전원일치 의견을 내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미루는 것도 전원일치 의견을 이루기 위해 수기가 길어지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서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29건의 탄핵안이 발의됐고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헌정사를 통틀어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온 게 8건인데 모두 기각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탄핵 심판들이 있었고 어떤 재판들이 남아있는지 장동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13건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난 정부까지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3건에 불과한데 이번 정부 들어서만 4배가 넘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한 탄핵안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부 기각하면서 지금까지 8건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특히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은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의 미흡한 준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사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국회 측이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 만에 끝나는가 하면 두 사건 모두 재판 과정에서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질책을 듣기도 했습니다. 결국 탄핵 심판이 진행된 98일 동안 감사원은 수장 공백 사태를 빚었고 중앙지검 역시 초유의 내란 사건 수사를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리 지휘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등 5건입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는 18일 첫 변론 기일을 갖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4건의 탄핵안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정부 여당은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전까진 통과된 탄핵안이 한 건뿐이었다며 줄탄핵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마저 탄핵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가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한 듯 그간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계엄 전에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이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딱 한 건이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건만 처리됐습니다. 실제 22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이전 국회를 통과한 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유일하지만 민주당은 계엄 직전까지 11건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내부에서 자성론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역시 탄핵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그건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비판이 있을 거 저희도 알죠. 저희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이번 헌재 판결을 발판 삼아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입법권 남용이자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 대지하십시오. 앞서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이 헌재에 민주당 의회 독재 심각성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한 가운데 헌재 결정을 계기로 여야의 신경전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탄핵안이 모두 기각되자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 대통령실은 메시지를 내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헌재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 반응은 이기종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하자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기각대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낸 것과 달리 이번엔 야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탄핵으로 빚어진 국정 난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부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야당이 초래한 헌정질서 파괴 사례입니다.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기대감이 엿보이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관련 메시지를 최소화하면서 헌재를 자극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주요 탄핵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결론이 다음 주로 밀리며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시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변론이 종결된 지 17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선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서 이틀 전 선고일자를 고지하는 전례를 비추어 본다면 어제까지도 기일 지정이 되지 않아 사실상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밀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뛰어넘어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심리기간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금요일에 선고났던 전례를 고려해 본다면 다음 주 21일 금요일에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고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억측들도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돌고 있습니다. 헌재 평의는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도
선고일과 재판관 표결 결과 등에 대한 추측성 내용들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또 탄핵 찬반 양측이 극한 대립을 보이며 분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조속한 탄핵 심판 결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 대행은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오늘 종결됩니다. 앞서 국내외 팬 3만여 명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수 휘성의 빈소가 오늘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됩니다. 발인은 모레 엄수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은 평소보다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황사가 물러간 오늘은 올봄 들어서 가장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모레 일요일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지고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세현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노란색 색안경을 낀 것처럼 누렇게 보입니다. 기상청 항공기가 촬영한 영상엔 황사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심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거의 바깥 외출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다행히 오늘부터는 황사가 빠져나가며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는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태백산맥을 넘으며 데워진 동풍의 영향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수원은 18도까지 오르고 광주와 전주는 20도를 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엔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4도로 떨어지고 월요일부터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요일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엔 25cm 넘는 눈이 내릴 수 있고 경북 내륙엔 최대 10cm, 경기 동부엔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며 운전할 때 월동 장비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던 제약사 일부가 철수한 걸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약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약사회가 이른바 갑질을 해서 제약사 철수가 이뤄진 건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 비타민부터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소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선 3개월, 6개월분 단위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한 달분으로 소포장해 5,000원 이하로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약국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보니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러자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유명 제약사가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입점시키고 약국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제약사 한 곳은 다이소 입점을 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에 갑질이 있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소속 약사들에게 불매운동을 지시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압박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사업 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학교에 돌아오라는 학교 측의 마지막 요청에도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각 의대들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선배들이 후배들의 휴학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신입생 환영회를 미루게 하고 또 장학금을 줄이고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부산대 의대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신입생 환영회를 연기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의대 학장이 주최하는 학사 운영 설명회와 날짜가 겹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참여를 하고 자치 행사는 나중에 일정을 조정을 해달라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학생이 신입생을 만나 휴학에 동참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고자 환영회 시기를 조정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의대들도 휴학한 의대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아대 의대는 일반 휴학 신청자에 한해 승인 심사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재적 처분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도 이제 학칙대로 하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가천대 의대는 유급으로 학기를 초과하면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제한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처럼 강경하게 나서는 건 내년도 1학년 수업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2, 4학번부터 2, 6학번까지 12,000여 명이 한 학년에 몰리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떠난 의대생들은 바로 복귀하기보다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모습입니다. 의대 학장들이 제자가 아닌 정부 편을 든다는 질타도 나오면서 의정 갈등이 의료계 내부의 사제 갈등으로 번지는 기류도 읽힙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었던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수현 씨 소속사는 어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정확한 입장 표명 방식과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수현 씨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수현 씨의 하차를 촉구하는 글도 이어졌는데요. 김수현 씨는 어제 진행된 녹화에는 참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사이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의 현관문에 해코지를 한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의 현관문과 복도에 6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레코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결국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법원은 여성에게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여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네요. 중국에서 간발의 차로 산사태를 피해 목숨을 구한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7일 오후 6시쯤 쓰촨성의 한 도로 위 차들이 오가는데요. 차 한 대가 경사로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와 흙을 발견하고 멈칫하고 후진을 하려는 순간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도로로 와르르 쏟아집니다.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흙더미와 낙석 수십 톤이 쏟아져 2개 차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건데요. 다행히 순간적으로 차량을 후진한 운전자와 도로를 지나던 차량들 모두 무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몇 초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다. 뒤에 차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에 전역증을 사용하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겁니다. 별다른 쓸모가 없어서 제대로 챙기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이 전역증을 재발급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전역증이 미국 여행의 필수품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는 날 종이나 상장 형태로 줬던 전역증. 거의 쓸모가 없어 집안 구석에 두거나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전역증 재발급이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전역증 재발급 건수는 13,000건에 육박해 작년 1년간 발급한 총량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에서 전역증을 보이면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재발급이 올해부터 급증한 겁니다. 오래전에 제대했어요. 미국 갈 때 메리트가 있다니까 지금은. 미국에선 식당이나 쇼핑몰, 박물관 등에서 전역자에 대한 할인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동맹국인 한국의 전역증으로도 미국 현지에서 할인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뀐 디자인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예전 전역증은 이렇게 코팅 용지로 되어 있어서 쉽게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 전역증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고 뒷면에는 영문으로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이 병무지갑 앱을 신청하고 설치하면 디지털 형태의 전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혜택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역자에게 5에서 10% 할인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특정 업종에 치중돼 이용이 많지 않습니다. 인식도 별로긴 하죠, 많이. 솔직히 많아졌으면 좋겠죠. 지금 제 동생도 군대 가고 그러다 보니까. 병력 감소 문제가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전현직 군인에 대한 혜택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선 세계 최초로 인공심장을 달고 퇴원한 사람이 있어 화제라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호주의 한 40대 남성이 인공심장을 달고 퇴원했습니다. 보통 인공심장을 달고 병원 안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지만 이 남성은 처음으로 심장을 달고 병원을 퇴원한 겁니다. 과거엔 혈액이 통과할 때 인공심장의 밸브에 많은 부품이 들어있어 고장의 위험이 컸지만 이젠 베어링이 없어 장치가 고장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남성에게 맞는 기증자가 얼마 전 나타났다는데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인공심장을 달고 100일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료기술 발달에 긍정적인 선례가 되었다네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미술 전시나 역사 전시를 보러 간다는 처방이 내려진다면 어떨까요? 여기 스위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도시 뇌샤텔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특별한 처방을 내린다는데요. 도시의 미술관과 박물관, 생태 정원을 포함한 4곳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써준다고 합니다. 예술로 환자들에게 잠시 멈춤의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건데요. 의사는 박물관 방문을 선호할 사람인지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는지 등을 감안해서 세심하게 처방을 내린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네요. 서로에게 꽃잎을 던지고 춤을 추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미망인들도 즐길 수 있도록 축제가 마련된 곳이 있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인도의 힌두교 색채 축제인 홀리에 참여한 수천 명의 여성은 모두 미망인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편을 잃으면 불운의 아이콘으로 여겨져 사회적인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망인의 축제 참여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성스러운 도시로 불리는 브린다반에서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 미망인들은 축제에 참가해 즐거운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에 모인 과부가 한껏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1인 연극이라는 색다른 무대로 관객을 찾아왔습니다. 또 오케스트라 없이 배우들이 직접 16개의 악기를 연주하는 뮤지컬도 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극 지킬 앤 하이드는 선과 악,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소재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소설을 1인극으로 풀어냅니다. 동명 뮤지컬의 화려함 대신 원작이 지닌 미스터리한 서사와 인물의 내적 갈등, 스릴러 장르의 긴장감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원작처럼 지킬 박사의 친구인 어터슨의 시점으로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듯 화자와 청자 같은 형식을 통해 관객을 무대로 몰입하게 만듭니다. 하이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거고 이 공간 속에서 1시간 반만이라도 그 하이드를 통해 마음껏 이렇게 관객분들이 스트레스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원스는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거리의 기타리스트와 꽃을 파는 이민자의 운명 같은 만남을 그린 작품으로 2007년 개봉한 동명 영화를 무대로 옮겼습니다. 화려한 군무도,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무대 장치와 오케스트라도 없지만 출연진이 연기와 노래, 춤, 연주까지 하며 무대를 채웁니다. 음악이 서사가 되고 특수효과가 되는 원스는 음악의 힘으로 극이 끝나도 짙은 여운을 남깁니다. 캔버스를 검정 아크릴로 덮고 표면을 긁어내서 만들어낸 풍경은 전통 풍경화의 낭만적 표현과 대척점을 형성합니다. 고국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사회적 상황들이 초래한 가혹한 현실을 캔버스에 담아내는 작가 마리안토는 산업화와 오염, 자원 착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합니다. 작가는 검게 덮인 문제들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내는 행위를 통해 어둠을 걷어내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지난 밤사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는 모두 흩어졌습니다. 오늘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맑은 하늘 아래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8도, 광주는 21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하지만 내일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 서울은 5mm 정도의 약한 비로 내리겠지만 강원 산지에는 최고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5.1도, 대전 3.7도, 대구는 2.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20도, 대구와 창원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내리는 눈비는 월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눈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